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1부 사연에 이어 2부 사연으로 막내 아들 집 돈 타마다 며느리한테 한 소리 듣고 다시 작정하고 막내 아들 집을 공격하는 시어머니의 기가 찬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월요일 저녁 신랑이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했을 때쯤 제 친동생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여동생이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일 있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님이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딸이 시아버지 장례 비용을 이제 와서 토해내라고 한다. 난 이렇게 무서운 며느리 진절머리 나니까 애들 이혼시키겠다 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그러셨다네요. 사돈, 무슨 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하셔서 큰 소리 낼 정도의 일이라면 애들 앉혀놓고 어른으로서 혼낼 건 혼내시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리 분별 못하는 애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말귀 못 알아듣는 동물들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애들 이혼시키자고 얘기하시는 연유가 뭐랍니까? 애들이 좋다고 결혼했지 제가 결혼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 딸이 천사같이 마냥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닌 건 알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대 먹은 아이라고 욕먹을 애도 아닙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시가에서 벌어진 일은 시가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갑자기 껴들어 해결될 일도 아니라고 보네요.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셨답니다. 저는 이번 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릴 이유도 없고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진절머리 나고 무서운 며느리 키운 저희 엄마에게 시어머니는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전화를 하셨는지 이렇게 일을 만드셨더라고요. 친정 엄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저희 친정 엄마의 매서운 양육 방식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동생은 시어머니가 한 말이 궁금해서 엄마를 붙들고 늘어져 무슨 일이냐, 왜 그러시는 거냐 계속 보채봤는데 엄마한테 돌아오는 답변은 너가 알아서 뭐 하게 이년아 밥이나 먹어 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동생의 전화를 시작으로 시아주버님이 전화를 먼저 하셔서 다짜고짜 재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한 거 아닌가? 재수씨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래도 어른이신데 잘못했다고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왜 크게 만드는 겁니까? 혹시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우시는데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당장 그 큰 돈을 주겠어요. 더군다나 그 돈 우리 아버지 장례 조의금인데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돈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기가 차더군요. 시아주버님은 저랑 절대 마주치면 안 되는 인물이신데 전화가 득달같이 달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이유는 저희 신랑을 당신 지갑으로 알던 인간 말종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군 제대하자마자 서울 올라와서 직장 잡고 원룸으로 이사온 다음날 아주버니가 옷 한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신랑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돈도 없으면서 생각해놓은 사업 아이템은 돼지게 많았나 봐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것을 동생 돈으로 사업하려고 드는 천하의 몹쓸 인간이 신랑 착하게 직장 들어가서 200에서 250 월급 받으면 아주 적게 생활비만 제외하고는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다 빼앗아 갔다고 해요. 저랑 연애 시작하고 6개월 지났을 때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저랑 같이 적금 붙게 하고 보험 청약 들게 하고 이래저래 돈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돈줄 끊겨버리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짐 싸들고 나갔다가 3년간 연락 없었던 개차반이세요. 그런데 동생이 3년 동안 더 악착같이 모아서 전세 6천짜리 투룸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리 듣고서 다시 기어들어와 빌부터 빌빌대며 동생한테 1, 20만 원씩 받아쓰고 있었는데 신랑이 갑자기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 경기도권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집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바로 방을 못 빼고 경기도권에 어쩔 수 없이 원룸 월세에 방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한테 대신 계약 기간까지만 살다가 형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전했는데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 동생한테 방 빠진 거 말 안 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본인이 받아서 전세금 6천 들고 튄 미친놈 중에 상 미친 친형놈입니다. 당시 완전 빈털털이 된 신랑 진짜 힘들어했고 그 일로 저희 결혼까지 미뤄지게 되었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독이며 다시 돈 모았는데 저랑 결혼할 때 3천 겨우겨우 되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신랑을 더 끌어안아 주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우리도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연탄 떼면서 시작했다. 월세로 시작하는 거 흉 아니야.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다시 자가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돼. 라고 해주셨네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제가 모은 8천만 원 중에 난데없이 대학교 등록금, 어학연수 보내준 비용 등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값으로 5천만 원 갚으라고 닥달을 하시더니 결국 저랑 신랑 둘 다 딱 3천만 원 들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신랑은 저에게나 저희 친정에 너무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댁에서는 돈만 가져가고 신혼집에 청소기 하나 안 주더라고요. 정말 막내 아들을 호구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단칸방부터 시작해도 된다는 그 말에 힘을 입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형이 6천만 원 들고 튀지만 않았어도 어디 전셋집에서라도 시작했을 텐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에게 진짜 살면서 마주치지 말아야 할 인물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거침없는 막말이 나갔습니다. 우선 돈이나 갚고 그런 소리 하세요. 어디서 형 노릇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하는 짓 보면 가족이라는 것만 빼면 사기꾼이나 다름없어요. 저보다 나이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저한테 아주버님이라는 단어로 불리고 싶으면 이만 전화 끊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그분 제 눈치 엄청 보시는데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봐요. 동생 돈을 지금까지 1억 원 처해 드셨는데 가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갚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눈치라도 안 보면 안 되죠. 아주버님 저에겐 전화해서 좋은 게 없다고 판단했는지 신랑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잽싸게 뺏어서 전원을 꺼버렸어요. 안 봐도 당하고 있을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신랑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 당신 10년 봤는데 10년 본 동안 오늘 진짜 최악이야. 당신 식구들한테 지금까지 돈 뺏기고 산 거, 당신 인생이니 뭐라 안 하겠지만 이젠 달라. 나랑 아들내미 생각해서라도 더 이상 그따위로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 주지도 받지도 말자. 알았어? 눈물을 한 바가지 하고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신랑 전화기가 꺼져서인지 제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젠 둘째 고모부님이더군요. 처남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어머니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어때요? 지금까지 많이 참아온 거 알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한참을 우시다가 지금 가셨는데 이건 아닌 것 같네요. 하시길래 저도 말씀드렸어요. 고모부님도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쉽게 전화하실 수 있는 거면 돌잔치 당일날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하셨어야죠.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비치셔서 전 한국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신랑이 고모부님 애들 돌 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 둘이나 돌 치를 때 다 쫓아다니고 돌반지에 돈 20만 원씩 넣어서 2번 똑같이 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해도 돈 100이에요. 저희는 땅 파서 돈 나오고 돈 쓸 데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조카들 돌 챙긴 줄 아세요? 했더니 여기서 돌잔치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광분해서 미친년 널뛰듯이 뛰어대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차분하게 얘기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서 돌잔치에 일부러 참석 안 한 건 아니다 라고 하더니 상황이 이러하니까 말해야겠다면서 말하더군요. 지난 일요일에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첫째 형님네 연락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했다네요. 지난번 어머니 생신 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형님과 형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 얘기를 꺼내니까 와이프도 넌지시 지금까지 있었던 불만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답니다. 그때 여자들끼리 잔치에 형제들이 안 가면 창피할 것이라고 이참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가지 않기로 약속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얘기를 듣고 나니 더 기가 차더군요. 지난 시어머니 생신을 말하자면 꼬박 3년을 저희가 어머님 생신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첫 해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라 마음도 울적하실 것 같아서 이래저래 기분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제주도 여행 경비 80% 저희가 내기로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막상 어머니와 저희 부부만 가자고 하니 마음이 걸려서 비행기값 숙박비만 저희가 내기로 하고 모두 불렀는데 렌트 기름 식사 비용까지 대부분 저희 몫이었네요. 그래도 뭐 불만은 없었습니다. 신랑도 월급 거의 400대고 저 또한 그때는 대기업 4년차 대리여서 월급 400 가까이 됐으니까 둘이 버는데
그깟 가족 행사 한번 못 쏘니 하는 심정으로 베풀었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어머님 생신 한 달 앞둔 추석 모임 자리에서 첫째 형님이 물어보시더군요. 이번엔 우리 어디로 여행 가? 하시는데 제가 석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여행은 접고 그냥 밥이나 먹자고 해서 그렇게 치렀습니다. 물론 어머님께 생신 때 같이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야 되는데 출산 앞두고 있어서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100만 원 따로 드리면서 아이 낳고 또 놀러 가자고 했어요. 저희가 100만 원을 드리니까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너희는 뭐 없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문에 내년엔 따로 하지 말고 돈 모아서 하자고 들들 볶더군요. 그래서 내년부터 같이 하자고 넘어가고 세 번째 올해 생신이었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생신 선물로 뭘 드렸으면 좋겠냐고 했었는데 카톡으로 모두 소환하시더니 어머님이 안마기를 갖고 싶다고 하셨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봤는데 어디에서 나온 안마기가 200만 원 정도 하더라. 기왕 사드리는 거 이거 사드리면 어떻겠냐라고 하더군요. 다들 따로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서 그런지 그걸로 하자고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막내야, 너네 집에서 얼마 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얼마를 하다니요? 200만 원이면 다들 n분의 1에서 내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막내네 집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시면서 아주 재빠르게 둘째네 얼마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한참 뒤 둘째 30만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버님도 그럼 우리 집도 여의 없으니까 30만 원 똑같이 맞출게 라고 하시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따졌죠. 아니 그럼 200만 원대 안마기에서 60만 원 제외하면 나머지 그걸 지금 저희 집에서 다 부담하라는 소리예요? 라고 했더니 묵묵부답이더군요. 그래서 장난들 하세요? 저 애 낳고 더군다나 현재 신랑 외버리고 저희 돈 없어요. 월세로 시작해서 2년 지나서 아이 낳고 이제 겨우 전셋집으로 이사 왔어요. 저희 탈탈 털어도 10원 한 장 없으니까 똑같이 n분의 1 할 거 아니면 안마기는 사지 말아요. 그냥 똑같이 30만 원씩 어머니께 현금으로 드리던가요. 아니면 90만 원대 안마기를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라고 얘기하고 더 볼 것도 없고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전 단톡방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런 제 행동이 형님들에게는 아주 싹수 없게 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생신은 그냥 각자 30만 원씩 드리는 걸로 마무리되었는데 그때의 앙금을 돌잔치대로 되받아 치더군요. 전화를 끊고 신랑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 앞으로 더 이상 병신처럼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식구들 그지근성 정말 지긋지긋해. 베풀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원하고 우리 집엔 돈 찍어내는 기계 있니? 우리 노동의 대가는 당신의 식구들 배불리고 먹이고 입히는 거야? 당신이랑 나랑 3천에 월세로 시작한 거 알지? 월세로 사는 동안 우리 정말 힘들어도 이 악물고 살았잖아. 먹고 싶은 것도 아껴가며 우리 거지같이 살아도 공경할 건 하자는 마음으로 베풀 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할 만큼 했어. 그렇다고 우리 받았어? 시어머니 손주 태어났다고 돈 한 푼 안 줬어. 시댁에서 받으거라고 온 둘째 형님네가 사준 베네쩌구리 2개가 다야. 난 그래도 감사했어. 비록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 돈 때문에 눈 흘기며 살고 있어도 조카들 입학할 때마다 10만원, 20만원씩 챙기고 명절 때 줬던 용돈, 잔치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준 돈 다 되돌아올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 적어도 고마워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네? 도대체 이게 뭐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냐고? 내 얘기 한마디도 반박 없이 듣던 신랑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 전원을 켜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니 신랑이 딱 한마디 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이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하고 전화를 다시 끊더군요. 물론 곧바로 저한테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신랑이 바로 제 핸드폰 전원을 꺼버리더군요. 신랑이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시댁과 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참 후 집주인한테 계약기간 다 못 채우고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곧바로 저희는 전화번호 둘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질질 끌려다니지도 않고 저희끼리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친정에 먼저 알리고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바꾸라고 했네요.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이사와서 시댁과 아예 2년 끊고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친정도 때마침 동생 결혼시키고 이사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셨는데 아이 봐주셔서 저도 일하고 있습니다.
시댁에 여기저기 돈 들어가는 거 없다 보니 돈이 많이 모여서 조만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을까 싶네요. 시댁은 글쎄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라고 2부 사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